그냥 느낌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아마 실제로 이제 시간을 재고 푸시니까 12번 치고 굉장히 좀 어렵긴 했거든요. 반대로 15번이 조금 쉬웠고,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를 만약에 12번에서 마주치면 큰일 날 수는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 분배가 조금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사실 여기서 와요. fx랑 ft가 같다라는 거 사실 집중적으로 봤던 거 우리 미적분 수능 특강할 때 좀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 풀 때도 보통 저 친구들이 21번 정도 같은 거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t에 따라서 생기는 실근이 왜 저러니? 실근이 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디 갔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가족권을 줬거든요. 근데 너 혹시 안경이 없어요? 네. 보이긴 해? 이렇게 글씨의 잔상 보여요. 이 사람이 수업을 오늘 들을 수 있을까? 혹시 보이긴 해요. 네. 도수가 어느 정도세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제가 안경이 있기는 한데 도수가 높거든요. 그럼 네. 써보실래요? 네.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혹시 안경 닦기 고마워라. 야호. 뭐야 진짜 안 보여. 아니 보이긴 하지 뭐. 이태준 뭐지 이태준? 알아. 걔들보다 이태준. 걔는 좀. 무슨 인생 많이 했잖아. 슬픈데. 걔 인생 많이 했어? 나 원래 이렇게도 타고 이렇게도 써. 사실 그냥 몰라. 이태준.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알아? 그래. 왜? 손을 안 움직이고. 이태준. 그래? 내가 말하기 좀 웃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만 그렇게 너무 움직이죠. 효율적이라고. 그냥 써봐. 그럼 너무 높으면 그냥 다시 벗어서 여기다 두세요. 그냥 쳐주세요. 어쩔 수 없지. 자, 내용은 일단 이러죠. 3차 함수에 대해서 가족권은 지금 함수값 하나랑 기울기 하나 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1에서 함수값 그래 뭐 3에서 기울 그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상상은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건데 대충 뭐 이렇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t가 있다면 너를 t라고 잡는다면 얘가 ft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합칠 거 아니야? 그럼 t가 움직임에 따라서 ft가 뭐가 돼요? ft가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봐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근의 합이 있었어? 살짝 올라가면 근들의 합도 살짝 변하겠죠. 맞아요? 그치만 전부 다 실수 체계 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쭉 가다가 갑자기 딱 중근을 가져요. 여기까지는 연속적으로 변할 건데 그 다음에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실근들의 합이 확 변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봤을 때 GT라는 친구가 불연속이 나온다는 포인트가 있잖아. 뭐야 이거? 불연속이 나온다는 포인트가 있잖아. 얘를 보고 이게 극대랑 극소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 뭐였겠다? 불연속이었겠다 이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극대 극소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3차 함수를 가볍게 그려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먼저 가정을 한번 해봤어. 오케이? 근데 지금 얘가 1이랑 3일 때의 포인트들을 하나씩 정해주고 문제에서 불연속 나오는 포인트를 얘네들로 줬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극대라고 치자.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극소라고 치자. 그러면 극대 그 자체인 이 좌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똑같은 좌표가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죠. 맞아요? 똑같이 여기도 극소인 좌표도 있겠지만 극소가 아니어도 같은 y값을 갖는 좌표가 한 번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가능한 t 자체가 몇 개가 돼요? 전체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뭐 A1, 뭐 A2, A3, A4 이렇게 한번 붙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몇 군데에서 불연속이 생기는 거야? 4군데에서 불연속이 생기겠죠.
A1 이전에는 여기 왼쪽만 계속 더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서 불연속으로 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연속적으로 쭉 변하다가 튀고 이렇게 본 게 있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연속이 태어날 수 있는 지점이 4군데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가 2군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준 거죠. 마일과 2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마일과 2가 뭐 정확히 극대극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대극소 아니면 그거랑 같은 y값을 갖는 다른 x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A1부터 A4 중에 2개가 너네야.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얘는 저기에서만 불연속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원래 세고 있었던 건 몇 개인데? 4개인데 2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케이? 마일과 2를 기준으로 너가 케이스를 만약에 나누면 뭐 머리로 하셔도 되고요. 증가나 감소 2개를 그려놓겠죠,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케이스들에서 마일과 2를 너가 만약에 정해야 된다면 어디 정도에 정해주는 게 좋을까? 내 맘대로 여기 마일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그러면 여기 마일이라고 하고 여기 뭐 2라고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긴 하거든. 2개만 나온다는 게. 그렇지? 심지어 3에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여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친구들에서는 일단 2라는 친구는 A3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가 여기 있어야 3이 여기 어딘가에라도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야 감소가 9가 찍혀주겠죠. 그리고 2일 때 함수값 뭐 이렇게 있고 쟤는 뭐 1일 때 함수값 알려준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말고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첫 번째에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얘네 둘이 죽어버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불연속 지점은 4개가 그대로 유지는 되겠죠. 그냥 잘 이해는 안 되는 상태지만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해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번 또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지점을 이제 똑같이 A1 여기를 누구로? A2 여기 누구로? A3 여기 누구? A4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럼 여기서는 마일과 2를 선택할 만한 포인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 F의 3이라는 친구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니까 3이 이쪽 증가 포인트에만 없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2여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 마일이 여기여도 되고요. 뭐 마일이 여기여도 되고요. 마일이 여기고 여기가 2여도 뭐 상관은 없는 그런 상태겠죠. 이 친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높기는 하네요. 내가 사실 요 아이디어 생각까지는 그렇게 어렵다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조금 힘들겠다 했던 부분 딱 이거거든. 두 곳에서만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좌우함을 따졌을 때 걔네들이 전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근들의 합의 좌우함이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트가 누구누구가 세트야? A1이랑 A3가 세트죠. 맞아요? 그 다음에 A2랑 A4가 세트지. 그치? 그냥 일단은 불현듯 이 생각이 들면 제일 좋고 아니면 많은 건데 저 값들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좋고요. 그 이유를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이 정도일 것 같아. A 플러스 A3 이 친구가 이제 파란색 상태에서의 근들의 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의 GT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근데 이 GT가 불연속이어야 되죠. 맞아? 불연속이어야 돼. 불연속인 건 알아. 근데 둘 다 불연속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각각의 세트들을 이렇게 더했을 때 오케이? 각각의 세트를 더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어야 그래야지 불연속 나오는 t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합들이 일단 GT의 일부라는 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얘네들을 더했던 이 친구들의 좌, 우, 함을 봤을 때 그게 다르다가 기본적으로 불연속의 세팅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달라버려서 너가 불연속 판정을 받아버리면 너네 둘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 맞아? 다시
이 친구도 같은 맥락으로 너네들을 합쳤어. 너네들의 좌우음을 살펴봤어. 좌우음을 살펴봤더니 그게 불연속 이런 판정을 만약에 받아? 그러면 똑같이 A2, A4가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고 둘 다 불연속이라면 이 녀석들은 T잖아요. T. T가 몇 개 나온다고? 4개 나온다고. T는 몇 개만 있어야 돼? 2개만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럼 T가 2개만 있어야 되니까 두 세트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 아니라 뭐여야 돼? 연속 이런 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연속이면 안 세도 되는 애들인 거고 그러면 불연속은 2개만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두 녀석의 합이 연속 판정을 받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들으면 당연한데 생각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냥 뭐 A 플러스 A랑 A4 요거에 좌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좌극한을 보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결국에 FT로부터 살짝 작은 데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살짝 작은 데 있으면 A4가 얼마여야 돼요? 0이겠지. 사라졌겠지. 존재하진 않겠죠. 이걸 원쓰리로 볼게. 원쓰리로 헷갈린다. A1이랑 A3가 있었어. 여기가 1이랑 3죠. 얘보다 살짝 작은 데가 좌극한. 이 순간이 함수값. 걔보다 살짝 높아야지 우극한이겠지. 살짝 작은 데선 A1은 존재하고 A4가 A3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좌극한은 결국엔 그냥 A1 이렇게 존재를 하는 느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함수값 딱 만들어지는 순간 함수값일 땐 누가 나와요? 그냥 정확히 A1과 정확한 A3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우극한일 땐 누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극한은 얘보다 살짝 높으니까 A1에 거의 비슷한 친구 하나 나올 거고 얘보다 살짝 높아지면 근이 정확히 2개가 생기긴 하겠죠. 이쪽에.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각각을 따져봤을 때 어때요? 뭐 그닥 A3랑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A1은 그대로 존재하고 오케이? A3가 약간 분열됐다 해야 될까? 뭐 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연속이려면 얘가 연속이려면 어떤 경우여야만 할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하는 거거든. A1은 전부 제대로 들어있죠. 항상 바뀌고 있는 주체가 누구야? 여기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분열되고 있잖아. 맞아? 심지어 그냥 분열되면 합 자체는 차이가 생기긴 하죠. 예를 들어 얘가 3이었어. 그럼 이 친구는 3보다 살짝 작은 거 하나, 3보다 살짝 큰 거 하나 두 개 더하면 거의 6에 가까운 게 생겨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 붙어있는 얘네가 문제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가 연속일 방법은 뒤에 붙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영향력이 없어지려면 너네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A3라는 친구가 애초에 0이면 존재를 안 할 때랑 존재에서 0을 더하는 거나 무슨 말인지 알지? 분열돼서 약간의 음수랑 약간의 양수를 더하는 건 다 똑같은 값이잖아. 제 말을 이해하세요? 아시? 그래서 쟤네들의 영향력이 없어야 되니까 이 값들 중에 극대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되겠다? 0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 생각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극대 또는 극소에서 0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좌표들을 설정해버렸죠. 이거 말고 말이 안 됐었잖아.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극대극소에서 0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이미 여기가 2인데 여기 앞쪽에 0이 있는 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 하게 되고 갖다 버리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는 마일과 2죠. 봐봐, 마일과 2는요 한 세트잖아. 맞아? 그러니까 마일과 2가 빨간색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파란색에서 나오든가 밖에 없겠죠. 저렇게 빨간색이 존재하든가 파란색이 존재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2고 그래서 이 빨간색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극소인 너가 얼마면 너가 0이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2는 0이고 2는 2고 2는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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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0이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도 보시면 되잖아요. 3차 함수니까. 여기가 근, 접, 변, 접, 근 이렇게 있을 때 비율 관계도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1대2가 맞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아 저런 좌표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구나까지 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이제 사실상 문제풀이는 끝난 거라서 f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실상 좌표 3개나 줬는데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뭐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프라임으로 설정해야 되고 좀 프라임으로 좀 할게요. f 프라임 x를 최고차를 모르니까 3a로 잡을게.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극대극소가 어디서 0이랑 2에서 나왔죠. 그럼 걔에 대한 두 근이라는 거니까 x랑 x-2를 쓰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3차함수 잡고 이 친구 전개해서 적분하면 fx 되겠죠. 그러면 적분한 친구는 a랑 적분상수 c를 모르잖아. 맞아요? 그럼 모르던 친구들은 누구로 해결하고? 여기는 어디 갔어? 여기는 이거 하나랑 여기는 이거 하나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f 값을 다 찾았으니까 문제 끝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진짜 수능 때 이렇게 나오면 조금 사고 날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문제라고 느낀 건 그런 거거든요. 12번 번호에다 껴놓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아 보이는 세팅은 아니라서 풀려고 시도를 굉장히 할 것 같단 말이야. 네가 문제를 만약에 수능 때 봤는데 손도 못 대겠어.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손을 못 댔으니까 시간을 안 썼잖아. 그럼 아하 이번 평가원은 나랑 아주 결이 잘 맞는군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시간을 조금 쓴 다음에 막히시면 그게 굉장히 좀 손해가 되거든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막 들어보면 지금 못할 생각까지는 아닌데 12번이라서 막 빨리 넘어가야 되는 막 그런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케이스 나눠보고 막 상황 이해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만 뭐라는 거? 불연속이라는 게 그 세트끼리 묶어놔야 된다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세트끼리 묶인 상태에서 연속이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려면 누가? 남은 친구가 0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영향력이 없는 걸 잘 안 보잖아 우리가. 맞아? 생각해보면 누굴 기준으로 0을 더하면 영향력 없는 건 당연한데 이걸 이렇게 써놓고 얘가 연속이라고 좀 이상한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수능 전에 약간의 충격을 받기 좋은 그 정도 느낌의 문제일 것 같다. F는 찾아보시고 답은 20 나오네요. 자 14번 봅시다. 예린이 괜찮아? 자 14번도 질문이 꽤나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말이 조금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요게 V 버전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낼 거 다 냈고 이제 틀을 조금 바꿔보는 식으로 연습을 한번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VT가 있고요. T를 기준으로 그냥 K를 기준으로 둘 다 운동 방향을 원점에서 바꾼다 써져 있죠. 사실 이미 여기서 조건을 굉장히 많이 준 건 맞아요. 그렇지? 원점 T가 K일 때 K를 집어넣으면 위치가 얼마 나오고 0 나오고 속도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중요했던 게 누구니? 요거죠 요거. Q의 속도가 이거야 이렇게 쓰는 거. 얘를 갖고 일단 상상을 좀 해봐. 같은 T를 집어넣으면 항상 Q라는 친구는 P보다 4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시간이. 맞아? 그러니까 4초 더 빠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4초 더 빠르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뭐 굳이 막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 있는 속도를 정확히 P에 대한 속도잖아. 맞아요? 그냥 이 속도를 VPT 이렇게 한번 써볼게. P에 대한 속도가 너야 이렇게 써도 괜찮죠?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T를 쓴다면 너는 4가 더 높은 T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V, Q를 보고 싶으면 T 대신에 T 플러스 4를 보기로 했지 아까. 그럼 얘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P가 1초 갔을 때 VQ는 5 간 거랑 똑같아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그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고 너가 정상적인 VQ를 보고 싶으면 VQT를 쓰고 싶으면 뭐 하는데? 전체 4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는 게 T-4의 제곱에
A에 t-4 더하기 B 여기까지 써질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 너의 속도랑 너의 속도는 몇 초 차이 나는 거야? 4초 차이 나고 얘가 실제로 4만큼 더 먼저 간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행 이동한 게 보이시죠 눈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좀 편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은요, t가 k일 때 그때에 저기 뭐야 v p에 k를 넣은 거랑, 그치? v q에 k를 넣은 거랑 걔네가 전부 0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P에다가도 K를 넣고 Q에다가도 K를 넣겠다는 거잖아. 그럼 P에다가 K를 넣었다는 얘기 자체는 무슨 말이 돼요? 이 함수에다가 뭘 넣었다? K를 넣었다. 그랬더니 0이 나왔다. 이 함수의 뭐다? 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V, Q에다가 K를 넣었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다가 K를 넣으면 실제로 K-4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VP 함수에게 누구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K-4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오케이? 아니 종원아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K-4잖아. 여기 K-4 집어넣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VPT라는 이 함수 있죠. VPT라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있지. 얘의 두 근을 누구라고 잡으면 돼? 하나는 K, 다른 하나는 K 플러스 4야? K 마이너스 4야? K 마이너스 4. 그때 두 개가 근이었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너네가 근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알고 있으면 VP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지금 누구야? VP.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XP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 3차 함수가 어떻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못생겼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는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우리 예린이가 힘든가 봐. XP 여기까지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뭐 했던 거야? 여기 조건에서는 속도가 0이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위치가 원점이다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위치가 원점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0,0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y값이 0이란 얘기지. 이건 시간축에 대해서 거리값을 보여주는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혹시나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미리 하는 말인데, 니네 미적분 갔을 때나 2차원에 대한 그 시간 속도를 보는 거잖아. 지금 저 문제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서 있으면 여기가 원점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맞아? 그럼 요 높이 이 축을 그냥 세워서 한번 보고 여기 원점을 기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관찰을 시간축을 세워서 관찰하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원점으로 간다는 걸 2점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딴 짓거리를 하시면 조금 슬프죠. 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K-4고 너가 K죠. 그러면 XP에 대해서 P는 원점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K인 이 순간이 원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 때의 높이가 0이었다는 거잖아. 여기다가 Y축을 X축을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알맞겠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 3차 함수일 테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곡점 하나 끼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칸짜리의 거리가 2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너 이만큼 더 뒤로 가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K-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이 글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움직였다가 원점을 찍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원점을 찍은 걸 본 거지.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시작이 어디야?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를 시간을 얼마로 봐요? 0으로 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이 뭐? Y축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결국엔 K-6이 얼마인 걸 찾을 수 있어요? 0인 걸 찾을 수 있겠네. 따라서 K가 얼마? 6 여기까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는 게 K가 6이니까 여기 있는 두 근이 6이랑 2인 게 확정이 되죠. 그럼 두 근을 알았으면 근계수로 A, B를 다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VP를 알게 되고 VP 알고 얘 문제에서 뭐 찾아달래? 4부터 여기까지의 Q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냥 요거 내가 써놨으니까 다시 바꾸시고 적분 알아서 하세요. 끝! 뭐 이 정도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잘 해놓고 또 이 친구 움직이는 거리인데 그냥 생 적분하지 마세요. 항상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제대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 문제고 아마 이 친구의 문제가 틀렸던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 요 관계 보는 게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너가 쓴 VPT라는 이 T랑 너가 쓴 이 T랑은 같은 T일 때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차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같은 T일 때 속도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표현할 만한 식을 새로 만드시는 게 맞아요. 이거 표현 안 해놓고 이 상태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린다. 그리고 여기서 두 군을 가져다가 제대로 봤어야지 K-4가 나오지. 잘못 보면 K 플러스 4 나오겠지. 그럼 이제 또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 내용을 조금 집중해줘야 되겠다. 넘어가서 15번. 15번이 맞나? 15번 질문 있었나? 있었네. 15번이 오히려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이렇게 쓰고 있죠. 뭐 조건 하나 줬고 최고차 줬고 그렇구나. 가봅시다. 일단 3차를 정적분한 4차가 있어요. 그렇지? 4차에 대한 최소값이 4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냥 상상해보면 뭐 이렇게 생기든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기든 할 텐데 이 지점이 뭐였겠다? x가 4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3에서 최소값 갔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애초에 0보다 컸으면 절대값을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은 포인트가 있었을 거고 걔는 뒤집혀 올라갔을 건데 너는 음수였겠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3에서 최소값을 갔는데 절대값 함수잖아. 그리고 얘가 음수를 가져야만 하니까 0을 한 번 찍었단 거겠죠. 어쨌든 꺾여 올라갔던 포인트가 3인 거니까 G3이 0이다도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0이어야지 최소니까 절대값은. 이해하시죠? 간씨.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빨리빨리 찾으면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겠다? 0이겠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도 식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쨌든 저때 극값, 정확히 극소를 갖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 나도 모르죠. 대신에 그 극소를 가지니까 기울기가 0인 건 찾을 수 있어서 G'에다가 4 집어넣은 거를 0이라고 둬도 돼. 근데 G'4는 결국에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 4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게 0일 거야.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꽤나 자신이 있어요. 3차 함수인데 벌써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면 F라는 친구는 X세제곱 시작해서 뒤에 몰라 AX제곱, 뒤에 몰라 BX. 그 다음 적분상수, 이게 C는 없겠죠? 맞아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4 집어넣으면 0이래요. 그럼 여기서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을 자신감은 있을 거고 요 친구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될걸? GX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계산을 다 해보면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3분의 1의 A의 X의 세제곱에 2분의 1의 B의 X의 제곱을 쓰고, 그치? 쟤는 정적분이니까 거기서 빼기 F 적분한 거 0 집어넣은 걸 빼야 되죠. 적분한 거 0 집어넣은 걸 빼면 저게 그냥 끝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GX가 설정이 돼 있을 거야. 그럼 거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0일 거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할 게 없어요. 계산하면 끝 뭐 이 정도 문제일 거야. 오케이? 굉장히 쉽죠. 이게 12번, 15번 자리 바꿔놨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주면 괜히 버리고 가고 해서 점수가 아마 4점이 낮아질 거거든요. 제 말 이해는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게 너네가 수초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자주 하던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긴 하지만 좀 어려운 함수들 특징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 뭔가 계산을 꼬라박는 게 아니라 좀 함수를 이해하고 거기에 조건 찾아서 막 하다 보면 계산 없이 풀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얘는 어쨌든 계산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면 그냥 계산을 쭉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 항상. 이번 9월 때는 한번 그런 게 있었고 당연히 근데 가나 조건 해석은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2번이죠. 22번.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겠는걸? 22번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사실 4점 느낌 좀 있죠. 아닌가? 좀 얘 투머치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일단은 함수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 주고 연속이란 말도 안 줬어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연속일 수도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족권, 나족권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족권이 굉장히 뭔가 핵심적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수렴한다는 말이 일단 궁금하니까 이 fx 함수를 뭐 해보자? 그려보자. 제가 왼쪽에다가 좀 그릴게요. 여기 y축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y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어떤 이 지점을 내가 대충 a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a 이전에는 2차 함수인데 a를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친구 a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이 친구는 0과 2a를 그대로 가는 친구잖아. 2a라는 친구가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가 2a 이렇게 0으로부터 근을 가져서 내려오는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내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실제로 여기다가 a 집어넣어 보시면 a 제곱이라는 양수가 나와버릴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오케이? 문제 없죠?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편해요. g라는 친구 몇 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짜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죠. 항상. 맞아? 생각을 해보자. 얘 극한을 보낼 거야. 만약에 너가 존재하고 너가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 아니면 언제나 얘는 항상 존재하죠. 수렴이니까. 얘의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개밖에 없을 거야. 분모가 0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F가 항상 문제 덩어리잖아 지금. 얘가 아예 정의가 안 되든가 그 두 가지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답이 벌써 딱딱딱 잡히는 게 맞거든? 0 되는 이 지점을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 0 되는 이 지점 2a인 거 알죠? 그럼 여기 모르니까 알파 정도로 잡고 2a로 살려놓고 결국에 알파일 때 a일 때 2a일 때 누가 문제를 만들어? f가 문제를 만들어. 근데 그 문제를 전부 누가 해결해 줬겠다? 쥐가 다 해결해 줬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제 말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다 다르긴 한데 의미상 똑같은 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x가 t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나서 f분의 뭐 gx 이렇게인데 이때 가정 자체가 fx가 0이 되어버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분모가 0이 되고 gx가 남아있는 거죠. 얘 존재하려면 당연히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누가? g도 t를 집어넣으면 얼마겠다? 0이겠다. 일단 이런 내용으로 0이 될 거고요. 이것도 다른 맥락이야. 만약에 x가 t로 가는데 문제는 g라는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근데 fx분의 1 이 친구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하는 때가 언제야? a일 때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지. 맞아? 그러면 좌우를 지금 불연속을 만들었는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연속이고요. 얘는 불연속이야.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그게 연속이 되려면 결국에 문제를 만들던 친구를 다른 녀석이 0이 됨으로써 해결해 주잖아 항상. 그치? 곱함수의 연속성 알죠? 결론적으로 너가 연속, 너가 불연속이니까 너가 연속이려면 g도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딱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 순간 얘네들은 x가 언제? g 기준이야. gx는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 그 다음 a일 때, 그 다음 2a일 때 얼마가 나오겠다? 0이 되겠다. 제 말 이해하시죠? 저 세 가지 순간에 g라는 친구가 0이 되어서 해결을 해줘야 됐다는 거지. 맞아? 이제 하나의 고민이 들어요. 문제에서 g0이 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4차 함수라서 4가지 근이 있을 텐데
요거 3개에다가 추가로 0까지 해서 얘 4개가 근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시에 드는 고민이 혹시 얘가 0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든단 말이야.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알파랑 A가 좀 헷갈리고 알파를 찾을 수 있는지 체크나 하고 올게요. 오케이? A보다 작은 A보다 이전에 있던 함수는 여기 위에 있는 함수죠. 이 위에 있는 함수 전개 한번 하시면요. 뭐 전개해도 다 알아서 하세요. 전개하지 말까? 요게 0이 된다는 거. 내가 어제 밤에 이거 풀다가 아무 생각 안 들어서 그냥 근해 공식 썼거든요. 근데 뭐 알아서 하세요. 얘가 풀마 1 중에 하나겠죠. 그럼 풀마 1 이렇게. 그 다음에 결국에 x란 친구는 a 플러스 1 또는 a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친구의 근 자체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요 상황 자체가 a보다 작을 때니까 알파라는 친구가 a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알파 대신에 a 마이너스 1로 바꿔놓을게. 오케이? 그러면 gx가 저 세 군데일 때 0이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어차피 a는 양수라고 못을 박았죠. a 마이너스 1은 0이 될지 모르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a 마일 다른 말로 a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 a가 1일 때. 그러면 a가 1이면 세 근이 뭐가 돼요? 0, 1, 2 이게 확정이 되지. 0, 1, 2 이렇게 확정이 되죠. 맞아요? 나머지 하나 추가가 뭐예요? 모르니까 k 요렇게 하나 두자. 오케이? 요렇게 해서 전체 4가지 근이 있다고 치자. 얘 몰라서 그냥 설정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gx가 어떻게 생겨요? x 하나 같고요, x 마일 하나 같고요, x 마이 하나 같고, x 마 k 여기까지 하나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서야 나 조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조건이 뭐였냐면 4배를 하고 왼쪽에 문제 있던 지점에 극한을 보낸 거랑 그냥 있는 거에 오른쪽에 문제 있는 지점에 극한 보낸 게 같다 요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식을 쓰면 되잖아. 4배를 하고 리미트 x가 왼쪽에 발생한 문제였죠. 근데 여기 지금 왼쪽에 발생한 문제가 누구야? a보다 왼쪽 발생한 알파가 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이미 0으로 잡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쓰겠죠. 그럴 때 분모에 있는 게 fx거든? 그렇지? 그럼 fx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얘를 쓰는 건데 이때 a를 1로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 두 근이 누구랑 누가 되는 거야? 2랑 0이 되잖아. 최고차 1이었기 때문에 x, x 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x를 이 상황에 맞는 걸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맞다 이렇게. 오케이? 분자는 이거 그대로 또 집어넣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귀찮기만 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얘네끼리 뭐가 돼요? 날라가요. 맞아요?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k 되니까 4k 나오겠지. 그래서 너의 결과가 4k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좌변의 식이야.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타라는 친구 자체가 오른쪽에서 있는 문제거든요. 오른쪽에서 0 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정한 걸로는 누구? 2a를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a가 1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x가 2에게 다가간다고 쓰셔도 되겠죠. 맞아요? 2에게 다가갈 거고 그때 fx는 어떤 친구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위에 fx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똑같아요. 또 약분할 거 약분하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원래 k 나오던 게 마이너스만 살아서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둘이 뭐 해야 된대요? 잠깐만 2로 가는구나. 죄송합니다. 2를 집어넣어야지. 2를 집어넣으면 1이죠? 2 집어넣으면 2k, 2 마이너스 k지? 그럼 보고 바뀌니까 k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맞아요?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미안하다. 잠깐만.
난 플러스를 해서 그랬구나. k-2 잘했고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얼마 나와요? 3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k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k가 나는 3분의 2였는데 부호를 하나 틀려 먹었다. 사라지고 마 1, 2, 2마 k.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틀린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계산 실수가 있으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계산 실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쨌든 K는 뭐 저렇게 하나 나올 거다. 지금까지 뭐 풀이하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좀 더 귀찮죠. A가 1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얘가 0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면 결국에 GX의 모든 근이 뭐가 돼요? 0도 하나 있어야 됐고, 얼마? A 마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A도 있어야 되지, 2A도 있어야 되지 해서 근 4개가 전부 다 나오죠. 그럼 그거에 맞는 GX를 또 다시 써야 돼요. GX는 X-A 플러스 1, 그 다음에 X-A, 그 다음에 X-2A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나조건을 이제 또 사용하시면 4배를 하고 리미트를 보내고 X가 어디로 가야 되냐 보면 왼쪽에 있는 문제는 A-1이죠? 그냥 X 자체가 어디로 간다? A 마일로 간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때 있는 fx도 다시 제대로 써야 돼요. 너무 귀찮긴 한데 이때 있는 fx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그치? 이 친구 그대로 그냥 쓰셔야 되겠죠,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두 근을 구했으니까 저대로 쓰는 것보단 이게 편할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개념처럼 써놓는 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줄 거. 위에 있던 건 그대로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좀 훔쳐봅시다. 이렇게 하나 훔쳐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네들을 보내기 전에 똑같은 건 지우자. 너네들 똑같은 게 날아가도 되죠? 그치? 그리고 나서 너에게 대입을 하면 조금 더럽긴 하지만 분모가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와요. 여기 A 마일 집어넣으면 A끼리 사라지고 마이가 2개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마일 여기는 집어넣으면 마1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앞에 4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A 마1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겠죠? 이 친구 마이너스 묶어내고 얘랑 사라진다고 치면서 A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이 친구도 뭐 귀찮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써놓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게 리미터 x가 이제 어디로 가니? 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2a로 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있는 f는 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분자는 아까랑 똑같은 게 그대로 한번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또 날릴 거 날리고 어쩔 수 없이 뭐 하셔야 되고 2a 대입해야 되고 분모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a 나오겠지. 분자 얼마 나와요? 2a에다가 여기 2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에다가 그쵸? 얘는 왜 안 날렸지? 얘도 날리세요.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2a 집어넣으면 a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그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얘네를 갖다고 두면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가능한 a 두 개 찾고 그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거든? 그쵸? 왜냐면 a의 범위가 음수가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가능한 a는 2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 찾아냈어요? G, O를 찾아달래요. 네가 A를 결정하는 순간 G도 결정이 되죠. 맞아요? A가 1이라면 G가 얼마로 짜작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K까지 구했으니까 이 함수에다가 G를 O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네가 K를 구했으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이러거나 아니면 A가 2라고 한다면 했잖아 이제 2라고 한다면 2를 집어넣은 근들이 전부 다 결정되죠. 0, 1, 2, 4 이렇게 결정되지. 그거에 맞는 gx를 쓰시고 거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얘가 계산이 많아서 실제 시험장에서 끝까지 답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든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빨랐어야 될 것 같아. 가족권을 읽고 필요한 수식을 빠르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네가 수험장에서 이걸 만약에 푼다. 물론 이게 지금 22번이라 그러잖아. 이 아이디어를 13번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돼요. 가족권을 읽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발생할 만한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얘가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제가 언제 문제가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이 순간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때 G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빠르게 찾았어야 그래야 케이스 분류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저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내 생각엔 1분 안쪽이 맞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관찰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28번이 아니었고 29번이요. 요 친구는 비교적 최근에 자주 봤던 느낌의 문제들이긴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걸 것 같아. 이거를 알아먹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수업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두 수열들을 갖고 뭔가 이렇게 띵띵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봐버리고 등비 수열이야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일단 이 친구가 등비 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건데 비교적 잘 활용해 주려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서 등비라는 생각은 한번 하고 조건을 눈으로 딱 읽어봐요. 조건을 눈으로 딱 읽어봐. 그럼 첫 번째 있는 조건은 결국에는 함수끼리 수열끼리 뭐 하고 있어요? 곱하고 있죠. 그럼 수열끼리 곱하고 있고 얘랑 다른 게 뭐지 보면 그냥 2n이냐 뭐 아니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에 얘 몇 개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지. 얘 몇 개 차이나? 얘도 실제로 한 칸 차이 나죠. 맞아요? 그냥 조금만 손보면 똑같아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좀 해보면 그냥 내 맘대로 A2n-1과 A2n을 그냥 써보자. 오케이? 2n-1과 2n. 그러면 여기 있던 친구가 n 대신에 2n이 된 거잖아. 2배씩 보겠다는 거죠. 맞아요? 2배씩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이 공비가 얼마였어? R이었지. 근데 이제 2n이 되면 두 칸씩 뛰어가는 친구가 되니까 공비가 뭐가 돼요? 뭐 R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니까 2n-1이면 2n- 쓰면 되겠지 결국에. R에 2n- 뭐 이 정도까지 쓰자고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나 조건에서 첫 번째가 하는 얘기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a2n-1과 a2n이 있고 그게 너에 대한 수열이니까 1-r분의 첫 번째 항 집어넣으면 r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그 결론이 얼마다? 마이너스 15분의 4다. 그래서 r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까지는 찾아오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찾아오셔야 돼.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각각의 수열들을 뭐 하고 있어요? 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요. 약간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집시다. 등차랑 등비는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보는 순간 너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습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여러 가지 등차 수열인데 어떤 식의 등차 수열이냐면 세 번마다 규칙이 돌아오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A1이랑 A4가 똑같고 등차로 A2랑 5 이런 식으로 수열이 가면 니네들 그 합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걔네끼리 막 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들을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뭐 항들을 묶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 맞아? 똑같아. 얘도 지금 두 개씩 묶여야지 등비로 보고 있는 친구죠. 근데 얘는 그 두 개씩 있던 친구 각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버렸지. 근데 지금 첫 번째 거 할 때는 얘를 비교적 편하게 바꿨으니까 뭔가 됐는데 이 친구를 하려면 등비 수열의 느낌을 살려서 표현해야 되니까 등비 수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어떤 항들 나열하고 걔네끼리 나누는 거였어. 약분될 수 있도록. 그렇지? 그래서 저기 있는 항들이 표현되게 그냥 써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
지금 얘가 an 플러스 1이란 친구는 이제 r이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알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이야. 이게 주어진 조건이죠. 그럼 나는 결국에 한 항씩 뭔가 차이가 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씩 차이가 나고 두 배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 뭐 해볼래? 하나 적은 것도 한번 써보겠죠. 이렇게 하나 적은 거. 그럼 여기도 하나 적은 게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n-1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싶으면 나누는 게 맞죠? 얘네들을 나누면 무슨 일이 생겨요? 왼쪽에 있는 너는 사라질 거고요. 이 친구도 약분할 수 있죠, 본인들이. 결국에 남는 게 얼마? an-1에다가 an+1 이렇게 쓸 거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있어?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무슨 정의처럼 생겼어요? 귀납적으로 등비수열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지. 근데 차이점은 몇 칸 차이 난다, 둘이? 2칸 차이. 그러니까 너네가 2칸 차이 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짜리를 공비로 갖는 등비수열로 봐도 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뭐라고? 2칸 차이 나는 건 공비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보자, 이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각각이 EN-1이라는 친구든 EN이라는 친구든 몇 칸씩 가는 애들이야, 애초에? 얘는 애초에 2칸씩 올라가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으로 일단 이렇게 2칸 차이가 얼마다? 2칸 차이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인데 뭐 이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걸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EN-1은 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얼마씩 올라가? 2칸씩 올라가? 첫 항 얼마야? A1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초항이 얼마고요? A1이고요. 2칸씩 올라가니까 애초에 등비수열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지. 공비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다. 똑같아요. A2에는 어때요? 초항이 뭐겠어요? A2일 거고요. 2칸씩 올라가는 친구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던 게 누구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A2n-1 더하기 A2n, 다 빼기죠. 빼기 A2n 뭐 이런 거니? 2n 이렇게? 그럼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1-r분의 A1, 그치? 두 번째 거 어떻게 가면 돼요? 1-r분의 A 이렇게 쓰면 되죠. 얘네들 정리를 한 그게 5분의 4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식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심지어 분모가 똑같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5짜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앞에 5분의 4가 붙는 꼴이었겠죠. 너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럼 그걸 한 번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 5분의 4에다가 A1-A2 이렇게 쓰겠죠? 결국에 A1-A2가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 체크가 될 거거든요. 그럼 너 하나 알고 있지? 우리 애초에 시작할 때 AN이랑 AN 플러스 1 요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뭐 하나 나오겠죠. A1 곱하기 A2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개 연립해주세요. A1, 2 둘 다 구하겠지? 맞아요? 그럼 A1, 2를 둘 다 구한 순간 여기는 뭘 찾을 수 있다? AN에 대한 걸 찾을 수 있다. 왜? AN 하나는 몰라요, 저도.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그냥 나열 딱 시킨 다음에, 그렇죠? 누구씩 묶어서 두 개씩 짝 지어갖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끝나겠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겁니다. 다른 거는 사실 근데 29번에서 지금 계속 자주 보이는 게 요 등비를 체크한다든가 등차를 체크한다든가인데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 자주 보이지만 사실 수원 내용이죠.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뭐지 이거? 이게 지금 V죠. SS에서도 이거 29번이 계속 등비 관련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표현들 다시 체크하긴 할 건데, 이런 모습들 좀 익숙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열이 좀 어렵게 나오면 도움이 될 거라서.